안녕하세요. 따단 홍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 존 버닝엄 작가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라는 그림책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이 그림책은 기차, 타는 도구, 이 탈 것 종류 중에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기차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대상, 어느 연령대의 친구들과 나눔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이 작업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대상들과 함께 나눔을 하다가 제가 잠깐 멈춤을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그림책이 아주 잠깐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림책 장면 중에 해가 이렇게 쫙 비치는 어떤 모습이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우길기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또 이 그림책이 제작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존 버닝엄 작가가 2019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존 버닝엄의 나의 그림책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이 그림책을 제작했던 배경이 그 일본의 여객철도 주식회사가 그 국제꽃과 초록의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화훼 산업하고 환경에 관한 박람회가 이렇게 같이 열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아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그 출간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그림책 안에 우길기를 담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제 펴낸 비룡서 출판사에서는 그런 입장을 또 이야기했었나 봐요. 이 책 안에도 보면 이 책이 아마존 열대 우림의 보존을 위해서 힘쓰다가 살해된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그림책 안에 헌사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명과 환경에 대한 사랑을 그린 작품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또 이 그림책 말고 기존의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존 버닝엄이 이렇게 이 일본의 어떤 우호적인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담아서 이 그림책을 냈을 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9년에 타계하셨기 때문에 직접 작가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작가님이 그동안 해왔던 작업적인 어떤 환경 또 그분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철학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는 오해이다. 이렇게 또 보는 걸로 일단락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 그림책 저희 아이 키웠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게 그림책 읽고 나서 놀이했던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책 보면요. 제목에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기차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기차 앞에 지금 강아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커다란 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면지가 이렇게 초록 빛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 빛깔이 담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랑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나중에 책 다 보고 나서 또 이야기 한번 나눔해보면 처음에는 물음표로 시작했던 것이 이야기 읽고 나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렇게 한번 나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그림책 소리내어서 들려주기, 읽어주기 할 때 문장 부호 잘 살펴봐 주시면 훨씬 재미있게 들려주게 할 수 있어요. 라는 것들 계속
그림책 다루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야하고 쉼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차에서 내려 하고 있죠. 이거 아이들이랑 어떻게 그 읽기 해볼까? 뒤에 느낌표 빵 하고 찍고 있어. 그러면 재미있게 소리로 들려줄 수 있어야지 아이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눈으로 읽기 하는 것처럼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기에서 담고 있는 의미를 흠뻑 담아서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읽기 할 때 동작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소리들은 거기에 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동작까지 하거든요. 그 동작이 이 그림에 있어요. 저희가 동작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소리를 낼 때 그림 속에서 이런 동작하고 있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목 읽어주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기 참여시키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제목 큰 소리로 소리내기 한 다음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엄마가 등장하죠. 이 엄마의 요 손동작 잘 보세요. 지금 엄마가 얘가 굉장히 기차놀이를 좋아하고 있는 아이인데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니 아직도 기차놀이 하니? 빨리 가서 자야지. 내일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빨리 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지요. 자 그리고 엄마 손에는 이렇게 강아지 인형 이렇게 잠옷집이라는 게 이렇게 강아지 모양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요 강아지 잠옷집 인형 주면서 같이 이렇게 자라고 침대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 안에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이 동작이 계속 나와요. 이 아이가 강아지하고 함께 모두가 다 잠들었을 때 기차를 타고 쭉 여행을 계속 이제 떠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든 새롭게 만나는 동물들에게 이 엄마가 했던 똑같은 동작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쳐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라고.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입 모양을 굉장히 크게 벌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보면 뭐 마땅히 당연한 거죠. 내일 학교 가야 하니까 일찍 자야 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한 건데 아이한테 내가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전했던 방법들이 아이한테는 전혀 다른 영향으로 또 미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어 선택 하나하나, 내가 하는 몸짓, 눈짓, 또 말투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미쳐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암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이제 잠자리에 이렇게 들고 이제 기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책 안에 보면 얘가 이제 열심히 이제 강아지가 이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이 기차에 이제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기차 연료 석탄을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야 삽소리 좀 시끄럽게 하지 마 하고 이제 아이에게 이 모습도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명령하는 말투가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아까 이렇게 엄마가 보여줬던 어떤 말투나 이런 거에서 아이가 이렇게 배운 소리를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모습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가 기차를 타고 계속 여행을 하다가 기차를 멈추고 잠깐 놀다가 딱 오면 기차 안에 누군가가 하나씩 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입을 굉장히 강아지랑 둘이 크게 벌리고 있죠. 그러면서
손으로 아까 엄마가 첫 장면에 보여드렸었죠. 가리킨 것처럼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입모양을 보세요. 저렇게 크게 벌릴 정도의 입모양인데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렇게 읽어주겠어요? 어떻게 읽어주겠어요? 그렇죠.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소리내어서 들려주기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복되는 소리들을 아이들이 따라해요. 다음 장면에 또 이렇게 등장하면 이 동작과 똑같이 아이들이 내가 설정해서 들려준 소리를 모방하기, 따라하기로 함께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같은 단어인데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법들, 같은 리듬으로 정확하게 소리내기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거 한번 선생님들이 들려주기 하시기 전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탄 이 강아지하고 이제 얘네들이 유일하게 손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 그 기차에 올라탔던 대상들이 이야기할 때는 경청해줘요.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아까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려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근데 입을 모으고 눈으로 바라봐주고 손을 내려서 이 코끼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손을 내렸을 때의 그림 장면이 누군가가 얘기할 때 들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 이렇게 손을 올려서 우리 기차에서 내려라고 소리치고 들어주고 하는 이 그림들도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선생님들이 나는 역할놀이로 대상들과 이 진행을 할 거다. 그러면 더더욱 아이들이 나중에 이 소리를 표현할 때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같은 리듬, 정확한 소리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자기가 왜 이 기차를 타야 하는지가 나와요. 코끼리가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사람들이 내 상아를 잘 나가려고 해. 자꾸 이러다간 우리 코끼리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연령의 대상들과 나눔할 때는 내가 활동 방향, 활동 목표를 역할놀이에 담고 있다. 그러면 그 아래 이 내용은 제가 들려주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발 나도 태워줘. 그래서 기차에 이 뒤에 보면 계속 새롭게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아이들과 그냥 기차 놀이 하는 거에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연령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차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 이 기차 놀이에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할 연령대의 아이들이다. 그러면 사실 내가 뒷이야기를 들려주기를 해도 그 뒷이야기가 아이들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기차가 가다가 누가 하나가 더 나타났어. 등장했어. 그런데 제발 나도 태워달래. 처음에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라고 소리쳤는데 제발 나도 태워달래. 그러면 다음에 태워줬을까 안 태워줬을까 이거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이 어린 친구들하고는 기차 놀이, 역할 놀이에 중점을 두고 나눔해 보시는 걸로 가보실 수 있고요. 연령이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제 그 환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그 목적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존 열대 우림에 점점 사라져가는 지금은 볼 수 없는 동물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환경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대상 연령이 있는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나눔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들과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 그림책을 나눌 건지에 따라서 읽어주기 방법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예. 자, 그랬더니 코끼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태워줬을까요? 안 태워줬을까요? 예. 자, 그 다음 장면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햇살이 비추는 이 그 모양이
얼핏 보면 정말 우길기의 어떤 모양과 좀 닮아 있지요. 예. 그래서 논란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고 코끼리와 함께 새롭게 만난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들이 다음 장면에 또 펼쳐져요. 그렇게 놀다가 다시 기차로 돌아오면 기차에 또 새로운 누군가가 타 있어요. 그러면 이 셋이 그 대상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그러면 또 그 대상이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장면에서 기차에 태워줬을지 안 태워줬을지 확인하고 다시 새롭게 만난 그 대상과 함께 놀이하고 오면 새로운 이제 그 동물이 다시 기차에 타 있어요. 그러면 같이 놀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 또 그 새로운 동물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해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 소리들의 악센트 넣어서 들려주게 하면 그래서 이 소리가 주는 유희적인 재미들 때문에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어주게 하지 마시라는 거. 소리의 각 상황들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재미있게 잘 표현할 수 있어야지 아이들이 나도 소리 내보기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나중에 역할놀이 할 때 저렇게 흉내내기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쭉 소리내기 해서 읽어봐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참 이 작가들이 마지막에 반전, 재미를 주는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만나고 아침이 돼서 이렇게 눈을 떴더니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 학교에 늦겠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집에는 웬 동물들이 밤새 이렇게 많아진 거니? 현관에는 코끼리가, 목욕탕에는 물개가, 세탁실에는 두루미가, 계단에는 호랑이가, 그리고 냉장고 옆에는 북극곰이 있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 아이의 답 없이 그냥 이야기를 매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 얘가 꿈꾼 거야. 얘가 꿈 날아가서 꿈꾼 거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꿈이 아니었나? 진짜 기차를 타고 갔다 온 건가 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반전적인 요소 또 여러 가지를 상상하고 재미있게 더 이제 아이들이 그 뒷이야기를 좀 꾸며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작가 그림책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아이들이 두고두고 좋은 그림책으로 재미있었던 경험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굵은 밴드예요. 뭐 끈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분들 혹은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기차 모양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준비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은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밴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게 그 손에 이렇게 이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인원이 늘었을 때도 충분히 내가 조금 좁지만 더 이렇게 늘려서 다른 친구들을 태워줘야지라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이 밴드 가지고 활동할 때 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더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탄성을 가지고 있는 밴드를 좀 활용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이게 잡혔을 때 손이 다치지 않고 잡아도 이렇게 당겨도 크게 아이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재질이라 밴드를 이렇게 활용해서 아이들이랑 기차놀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내하고 또 중간중간에 태우고 또 아이들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에 이렇게 밴드 기차에 탈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선생님이 이 이야기 속에 남자아이 역할이 되어서 그런 중재들 전체 이야기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되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봐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어서 재미있게 따라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연령이 어린 친구들과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그림책 읽기 할 때
환경 관련된 부분은 빼고 소리내기로 들려주기 반복해서 재미있게 하신 후에 기차 놀이로, 역할 놀이로 이끌어보게 하실 수 있고요. 연령이 조금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환경 이야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내용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숲 혹은 점점 사라져가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는 걸로 이렇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림책 몇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눔해 볼 수 있는 것들 소개해 봅니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였습니다.